쇼생크 탈출이 이번에 3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하는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좀 볼 기회가 없었거든. 왜냐면 OCN에 이걸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안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던데 나는 이상하게 좀 접할 기회가 잘 없었어. 영화가 좋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고 거기서 뭐 어떤 트릭이 쓰이는지 어떤 명장면이 있는지 맨날 뭐 맥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걸 또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그래 이 정도 작품인데 내가 안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길래 봤지. 보면서 내가 좀 걱정했던 게 최근에 여기저기서 뭐 고전 명작들 많이 추천을 해줘서 접하면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동시대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뭐 오멘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괜찮았겠지. 그 당시에는 막 센세이션 했고 막 무서운 영화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때의 기억 없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쩌라고 싶은 작품들이 있단 말이지. 이것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 근데 그 첫 장면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주인공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쟤는 어차피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긴장이 되면서 막 되게 궁금해지는 거야. 첫 장면부터 완전 몰입을 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 스티븐 킹 소설 원작인 거는 뭐 이미 워낙 유명해가지고 잠깐만 원작에서 앤디가 범인이라고? 아 진짜? 그러면은 원작이랑 내용이 다른 거야? 각색을 한 건가? 앤디가 범인이면은 이거 좀 진짜 스릴러로 가는 거 아닌가? 아, 각색을 했구나.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각색의 사례로 봐야 되겠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 없이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권성징악으로 끝나는 그 구조도 한국인의 입맛에 좀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맥주 장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쇼생크 탈출을 본다고 하면은 무조건 시원한 맥주 하나 준비해놓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부한 장면일 수가 있거든.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도 사실 클리셰의 향연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뭐 결국 다 잘 되겠지. 제목부터가 쇼생크 탈출인데 탈출 잘 하겠지. 제목부터 스포일러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봐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영화랑 대비해서 좀 특출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엔딩. 야 엔딩이 진짜 끝내주더라고. 30년 된 영화인데 엔딩 얘기한다고 해서 스포일러라고 뭐라고 할 사람 없겠지. 앤디가 먼저 탈옥을 하고 극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모건 편하게 얘기할게. 이 모건 프리멈이 출소를 해서 이 앤디를 찾아가서 둘이 그 교도소에서 나눴던 그 해변가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의 영화 같았으면은 반가워하는 인물들의 얼굴 한 번씩 잡아주고 그리고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서로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런 이야기 나누는 대사 한번 넣어주고 보통은 이렇게 연출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거를 연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날려버려. 그거를 그냥 해변가 저 뒤에서 모건 프리먼이 걸어오고 그 해변가에 앉아있던 앤디랑 같이 둘이 만나는 거를 그 당시엔 드론이 없었을 테니까 뭐 헬기든 비행기든 뭐 그렇게 찍었겠지. 점점 공중으로 뜨면서 이 둘을 점점 작게 잡으면서 끝내버리거든. 오히려 그래서 여운이 더 남더라고. 뭔가 이 둘이 나눴을 법한 그런 대화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좀 상상하게 만들어줘서 그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엔딩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관객들이 그렇게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감정과 나눴을 법한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빌드업도 잘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건 프리먼이 출소하기 전에 나레이션을 막 하잖아. 이 보통 나레이션 잘못 쓰면은 좀 많이 유치해지거든. 이거를 왜 다 대사빨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유치해지는데 이 쇼생크 탈출은 그런 생각 안 들게끔 잘 연출을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 내가 교훈 이야기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는 꾸준함이지.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작은 도구 가지고 벽을 매일같이 한 땀 한 땀 파가지고 그 큰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탈옥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 꾸준함에 대한 동기부여와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이 앤디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 탈옥한다고 땡이 아니니까 탈옥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빌드업도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구상을 한 거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겠지. 근데 앤디는 끝까지 될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한 거기도 하고 이런 앤디의 꾸준함을 잘 나타내주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오잖아. 그지? 그 도서관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편지를 매일같이 써서 보내고 거기서 그냥 돈 몇 푼 주면서 이제 편지 그만 보내 라고 했더니 난 이걸로 만족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만 보내라고 했으니까 난 2배로 보내 이러면서 미친 꾸준함이지. 아니 근데 꾸준함이 새로운 해석이야? 나는 당연히 이게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꾸준함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옥 미화 방송
탈옥 미화 방송. 아 근데 앤디가 탈옥했던 게 단순 억울함 때문에 내가 탈옥을 하고 싶다였으면은 아마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억울함 플러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비인간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 교도소장의 되게 더러운 비리, 이런 것들이 막 겹겹이 쌓이면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점점 막 악에 받쳐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만다, 막 약간 이런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원작 소설에서 레드는 아일랜드계 백인입니다. 감독이 레드의 나레이션으로 극을 끌고 가려고 목소리 좋은 배우를 찾다가 과감하게 모건 프리먼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이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 모건 프리먼이 아닌 다른 인물이 이 레드를 연기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 감독이 굉장히 영리했다. 이런 건 PC에 절여진 각색이 아니라 좋은 각색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거의 뭐 인종 할당제처럼 뭐 원작에 뭐 버젓이 있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막 동양인으로 바꾼다든가 소수 인종으로 바꾼다든가 흑인으로 바꾼다든가 성별을 바꾼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대부분은 다 좀 억지스럽고 굳이 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쇼생크 탈출에서 인종이 바뀌었던 거는 흑인으로 바꿔야지 흑인 배우 중에 누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모건 프리먼을 쓰고 싶었던 거야, 감독은. 이 모건 프리먼이 만약에 동양인이었으면 그냥 동양인으로 썼을걸? 감독 입장에서는 모건 프리먼을 쓴다는 게 중요했던 거지, 이 모건 프리먼의 인종이 뭔지는 감독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차이가 아닐까? 이게 인종이 바뀌었음에도 명작이 나올 수가 있고, 인종이 바뀌었음에도 똥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차이는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베스트 캐스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 30년 전에 개봉했던 이 작품을 내가 이제 와서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을지는 나도 생각을 못했고,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극장 재개봉했을 때 가서 봐도 좋고, 여유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좋지 않을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